이걸 나보고 먹으라고요? 이건 독이 있는 열매잖아요. 어떻게 손님에게 이런 걸 내놓을 수가 있죠?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한국 직원들은 제 반응에 어리둥절한 눈치였지만 저는 더 놀랐습니다. 왜냐고요? 그 음식은 한국에서는 아주 평범한 식재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프랑스에서 온 한 셰프의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요리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녀의 인생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요리를 하는 엘렌 드비시입니다. 저희 가족은 3대째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파리의 유명 요리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몇몇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도 경험을 쌓았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가족이 물려준 레스토랑은 점점 손님이 줄어들었고 저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기껏해야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일 거라고 생각했죠. 발효 음식이 많다고 하던데 솔직히 그 말만 들어도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요리는 대부분 양념 맛으로 승부를 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프랑스 요리처럼 미묘한 풍미를 살리는 게 아니라 강한 양념으로 맛을 덮어버리는 거라고 믿었죠. 사실 프랑스에서 한식당을 몇 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김치는 너무 시큼하고 된장찌개에서는 비린내가 났어요. 비빔밥이라고 해서 시켜봤는데 밥 위에 형형색색의 재료를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비벼 먹으라니 이게 진짜 요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프랑스 요리는 철저한 균형과 조화, 그리고 예술적인 플레이팅이 중요한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줄리앙 라모네가 한국에서 배운 요리를 가지고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그런 음식을 좋아할 리가 없는데 하고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줄리앙의 레스토랑은 말 그대로 대성공을 거두고 있었어요. 오픈한 지 6개월 만에 미식 잡지에 실렸고 SNS에서는 파리에서 가장 핫한 레스토랑으로 입소문이 났습니다. 가게 앞에는 늘 길게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20대부터 30대 젊은 고객들이 몰려들었죠. 그리고 그들이 주문하는 음식은 한국에서 영감을 받은 요리들이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줄리앙은 요리학교 시절 내내 저보다 한 수 아래였거든요. 항상 제가 더 좋은 평가를 받았고 요리에 대한 이해도 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줄리앙이 나보다 더 빠르게 성공하고 있다니. 그런데 우리 레스토랑은 어땠냐고요? 매출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여전히 찾아왔지만 대부분 50대 이상의 중년층이었어요. 젊은 손님들은 점점 발길을 끊었습니다. 예약 장부를 보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평소라면 2주 전에 이미 꽉 차 있어야 할 주말 예약이 반도 채워지지 않았던 겁니다. 처음엔 단순한 비수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런 현상이 몇 달째 계속되면서 불안감이 커졌죠. 인터넷 리뷰를 찾아봤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정말 듣고 싶지 않았던 평가들을 마주하게 됐어요. 맛은 괜찮지만 너무 올드하다. 부모님 모시고 가긴 좋지만 친구랑 가기엔 지루한 곳. 줄리앙의 레스토랑 가봤는데 여긴 너무 전통만 고집하는 느낌.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전통을 지키는 건 좋은데 이렇게 점점 뒤처져가는 기분은 정말 참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변화를 원하지 않았어요. 이 레스토랑은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자부심이야.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레스토랑은 서서히 사라질 거라는 걸. 결국 저는 가족들에게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저 한국에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는 격하게 반대하셨어요.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레시피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데 무슨 한국이냐 하셨죠. 어머니도 걱정 어린 얼굴로 물으셨습니다. 프랑스만큼 요리에 자부심을 가진 나라가 어디 있다고 하필 한국이냐고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줄리앙이 뭔가를 발견했듯이 저도 직접 보고 배워야 한다고요.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후회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밀려오는 피곤함, 익숙하지 않은 공기,
알 수 없는 간판들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영어가 적힌 표지판을 찾아 두리번거리며 간신히 숙소에 도착했지만 몸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온 거지?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죠. 저는 직접 한국의 음식을 보고 맛보고 배우기로 결심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의 한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인터넷에서 현지인이 찾는 맛집이라고 소개된 작은 식당을 가보기로 했거든요. 하지만 그곳에서 제가 마주한 것은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익숙하지 않은 냄새가 확 밀려왔어요. 깊고 강하고 약간은 발효된 듯한 냄새. 그리고 그 향신료의 조합은 제가 알던 어떤 요리와도 닮지 않았습니다. 테이블에 앉자 직원이 작은 접시들을 여러 개 가져왔어요. 김치, 장아찌, 나물 그리고 그 중에 은행 열매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이걸 나보고 먹으라고요? 은행나무 열매라니. 프랑스에서는 독성이 있어서 함부로 먹지 말라는 경고를 듣고 자란 게 은행 열매였어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식탁에 내놓다니 이건 위험해요. 독성이 있다고요. 당황한 제가 손짓을 해가며 번역 앱까지 꺼내서 설명했지만 직원은 오히려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은행은 익혀 먹으면 고소하고 맛있어요. 여기선 오래전부터 먹어온 식재료예요. 믿을 수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독성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괜찮은 걸까?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손님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은행을 집어먹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은행 열매 하나를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고소하다고? 바삭하면서도 쫄깃하고 씹을수록 은근한 단맛이 올라왔어요. 분명 제가 알던 은행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하나 더 집어먹고 말았죠.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한국 음식에 대한 편견은 정말 무지에서 비롯된 거였구나. 그날 이후 저는 서울 곳곳을 다니며 한국 음식을 직접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국의 음식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철학이었다는 것.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었습니다. 발효의 과정을 거쳐 맛이 변하고 깊어지는 살아있는 음식이었어요. 비빔밥도 그저 아무렇게나 섞은 음식이 아니었어요. 각 재료의 조화, 색감, 식감이 한 그릇 안에 정교하게 담긴 요리였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창이었어요. 간장, 된장, 고추장 이 발효된 소스들은 한국 요리의 근본이었고 프랑스의 와인이나 치즈처럼 오랜 시간과 정성이 깃든 것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 나라의 문화구나. 그렇게 한국에서의 시간이 흐를수록 제 머릿속에는 새로운 생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요리와 한국 요리를 접목한다면 프랑스의 정교한 조리법과 플레이팅, 그리고 한국의 깊고도 풍부한 발효 음식이 만난다면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미식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매일 밤 호텔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새로운 맛의 조합, 색다른 식재료의 활용법, 떠오르는 아이디어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레스토랑을 다시 살릴 열쇠가 될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 달 뒤 저는 프랑스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예전과 같은 셰프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한 달 동안 경험한 모든 것을 가슴에 담고 엘렌 드비 씨는 프랑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전보다 더 단단한 현실의 벽이었습니다. 파리 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마치 꿈에서 깨어난 기분이었습니다. 공기부터가 달랐어요. 한국에서 느꼈던 활기찬 에너지가 사라지고 익숙하지만 어딘가 답답한 공기가 다시 몸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가족들이었어요.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아버지가 팔짱을 낀 채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이제 여행도 다녀왔으니 원래대로 돌아와야겠지. 어머니는 조용히 제 손을 잡으시면서도 눈빛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레스토랑 변해야 해요. 그 순간 주방이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변해야 한다고?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이 레스토랑은
내 할아버지가 피땀 흘려 지킨 곳이야. 우리 집안의 전통이고 자부심이라고. 내가 한국에 가서 뭘 보고 왔든 우리는 프랑스 요리를 하는 레스토랑이야. 우리가 한국 음식을 흉내내야 한다는 거냐?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전통을 지키려는 아버지와 변화를 시도하려는 우리는 완전히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한국에서 변화가 꼭 나쁜 게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한국 음식은 전통을 지키면서도 시대에 맞춰 진화하고 있었어요. 우리 레스토랑도 그래야 해요. 전통을 버리자는 게 아니라 더 발전시키자는 거예요. 어머니는 조용히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더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증명해봐. 내가 말하는 변화가 진짜 의미가 있는지 직접 보여주라고. 그렇게 저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메뉴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게 순탄했던 건 아니었어요. 기존의 주방 스태프들은 저희 시도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된장, 이게 무슨 소스야? 우리 레스토랑엔 필요 없어. 고추장을 스테이크 소스로 쓴다고. 이게 프랑스 요리라고? 저는 한 명 설득했습니다. 발효라는 개념이 프랑스 요리에도 존재한다는 것. 한국의 장이 와인처럼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는 훌륭한 식재료라는 것. 하지만 저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메뉴를 만들기 위해 저는 기존 단골 손님들에게 무료로 작은 샘플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익숙한 프랑스 요리에 한식의 터치를 가미한 요리였죠. 예를 들면 소고기 스테이크에 한국식 간장을 활용한 소스를 얹거나 고구마 퓨레 대신 된장을 살짝 가미한 감자 퓨레를 곁들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 소스. 뭔가 깊은 맛이 나는데. 오, 이거 색다르네. 전통적인 스테이크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어.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변화는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점점 손님들의 관심이 늘어났습니다. SNS에서도 새로운 스타일의 프랑스 요리라며 반응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젊은 층의 방문이 늘었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제 요리를 맛보신 날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괜찮군.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그 어떤 상보다 값진 인정이었습니다. 그 후 우리 레스토랑은 미식 잡지에도 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미슐랭 평가단이 다시 레스토랑을 방문했습니다. 그날 아침 주방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이 운명을 결정짓는 날이다. 평가단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들어와 식사를 하고 아무 말 없이 떠났어요. 그리고 며칠 후 미슐랭 평가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도와 전통의 조화가 인상적이다. 프랑스 요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의 발효 문화를 자연스럽게 녹여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별 하나 유지. 그러나 향후 발전 가능성이 기대되는 레스토랑으로 주목해야 할 곳. 별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새로운 맛을 알려준 곳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제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준 나라였습니다. 한국은 전통을 지키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 전통이란 과거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확장하는 것이라는 걸. 그 후 우리 레스토랑은 더 많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엘렌, 다음 휴가 때 우리도 한국에 가볼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처음 한국에 가겠다고 했을 때 그렇게 반대했던 부모님이 이제는 직접 가보고 싶다고 하다니.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배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온전히 느끼기 위해 한국으로 간다고요. 한국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의 저일 수 없었을 겁니다. 한국이 보여준 맛, 한국이 알려준 변화의 용기,
그리고 한국이 증명한 전통의 힘, 그 모든 것들이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전통과 변화, 도전과 성장, 그리고 문화가 교류하며 만들어지는 새로운 길. 한국에서 배운 그 가치는 이제 프랑스의 한 레스토랑에서 한 사람의 삶을 바꾼 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다시 한국을 찾게 될 날, 또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오늘의 편지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